AI에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딥식 R1이라는 논문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건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기계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처럼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정말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끝까지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근데 AI한테 이런 아하 하는 순간을 가르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겠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연구자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기존의 AI 훈련 방식은요,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배우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쥐어주고 이 길로만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면 AI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들이 정말 과감한,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면 그 복잡한 과정을 싹 다 지워버리고 그냥 최종 목적지, 즉 정답만 알려주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AI한테 그냥 알아서 길을 찾아보라고 툭 던져주는 거예요. 이 실험의 심장에는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구 선수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드리블을 어떻게 했던, 슛을 어떤 자세로 찼든 상관없이 오직 골 네트를 흔들었을 때만 점수를 주는 거죠.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강력하죠. 바로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훈련 루프를 통해서 첫 번째 모델, 이름하여 딥시크 R1 제로가 탄생합니다. 자, 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받고요. 일단 풀어봅니다. 답을 내놓죠. 만약 정답이면 잘했어 하고 보상을 받아요. 그럼 AI는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그 전략을 더 강화하는 거죠. 이 과정이 정말 셀 수 없이 반복되면서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내버려뒀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AIM이라는 아주 어려운 수학시험 성적인데요. 훈련 초기에는 정답률이 고작 15.6%였어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니까 이게 무려 77.9%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심지어 웬만한 인간 참가자들의 평균 점수보다도 높아진 거예요. 엄청나죠? 77.9%.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7.9%.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르쳐준 길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점수뿐만이 아니었어요. AI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훨씬 더 길고 깊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푼 걸 다시 돌아보면서 이거 틀렸네 하고 스스로 고치는 그런 자기 수정 같은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까지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소름 돋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훈련 중에 AI가 스스로 남긴 기록의 일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만. 여기서 아하 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겠군. 어떠세요? 마치 사람이 유레카 하고 외치는 것처럼 기계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순간을 스스로 인식하고 기록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탄생한 AI는 빅명 천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천재 같았어요. 추론 과정이 막 뒤죽박죽이라서 사람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당연히 사용자 친화적이지도 않았죠. 이제 이 거친 원석을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날것의 천재를 세련된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연구진이 이런 4단계 정제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첫 단계에서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다방면의 지식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조정을 싹 거쳐서 똑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종 모델, 바로 딥식 R1이 완성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수학 추론 능력은 77.9%에서 79.8%로 거의 그대로 유지됐죠.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용한가를 나타내는 유용성 점수는 53.6%에서 무려 92.3%로 확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두뇌는 그대로 둔 채로 소통 능력과 친절함만 업그레이드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AI의 등장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이 혁신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어떤 문제의 정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검증할 수만 있다면 이 AI는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과학이나 수학의 거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새로운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연구진들도 솔직하게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간단한 문제를 막 복잡하게 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직 계산기나 인터넷 검색 같은 외부 도구를 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창의적인 글쓰기처럼 딱 정해진 정답이 없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에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라면 그 어떤 것이든 풀어낼 수 있는 AI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지능에게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달라고 부탁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